위대한 창업자들 /050 315 1. 샘 월턴. 월마트의 창업자로서 1962년 아칸소주 로저에서 월마트 1호점을 열 당시 그의 나이 44세였다. 같은 해 해리 커닝엄의 K마트, 우러스의 울코, 페이턴 허드슨의 타깃이 모두 탄생했다. 5년 후 K마트는 250개 점포의 매출이 8억 달러에 이르렀지만 월마트는 19개 점포의 매출이 900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월마트를 능가하는 할인점은 아무도 없다. 다만 한국에서만은 아직 힘을 못 펴고 있지만 2. 콘레드 앤 힐턴. 힐튼 호텔의 창업자다. 31세 때 어머님의 충고에 따라 과감히 고향 소콜리를 떠나 자신이 활동할 수 있는 처녀지를 찾아다녔다. 당시 석유붐이 불고 있는 텍사스의 시스코를 방문하게 되었고 한 호텔에서 묵게 되었다. 이 호텔은 석유 개발과 관련하여 대박의 꿈을 아는 사람들로 북적이며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이때 호텔 주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주인은 호텔업보다는 석유 개발에 더 관심이 있고 호텔을 팔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즉시 호텔 인수를 결정하였는데 이 호텔이 바로 모블리 호텔로서 힐튼이 호텔업에 투신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32세. 이후 6년 후인 1925년 텍사스 댈러스에 힐튼 호텔 1호점을 열면서 급속히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다. 3. 레이 크록. 맥도날드의 창업자이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레코점을 열었고 2학년 때 나이를 속이며 구급차 운전기사로 일했다. 이때 같이 나이를 속여 취직한 월트 디즈니를 만남. 20살에는 무도회장의 피아노 연주자를 하다가 릴리 종이컵 주식회사에 취직하였는데 이것이 첫 번째 직장이 되었다. 이곳에서 그는 밀크쉐이크를 만드는 멀티믹서를 발명한 얼프린스를 만나 그로부터 독점 판매권을 사들였고 이후 17년 동안 미국 전역을 돌며 이 기계를 팔기 위해 노력하였다. 1954년 그의 나이 52세가 되었을 때 그는 한 레스토랑에서 무려 8대의 멀티믹서를 주문받았는데 그 레스토랑의 소유주는 빅과 맥이라는 맥도날드 형제였다. 이 맥도날드 형제를 설득하여 자신이 전국에 체인점을 내기로 한 것이 오늘날의 맥도날드가 되었다. 4. 메리 케이 애쉬. 메리 케이 코스메틱스의 창업자이다. 17세에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데리고 이혼한 그녀는 월드기프터사의 전국 세일즈 디렉터로 일을 하였다. 그러나 회사가 그녀에게 배운 남자 직원을 승진시키고 2배 이상의 보수를 지불하자 25년간 해오던 세일즈업을 4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그만두었다. 그리고 같은 해 불과 9명의 여성 판매사원을 둔 회사를 설립하여 전 세계 37개국 100만 명 이상의 뷰티 컨설턴트를 거느리는 기업으로 성장하여 포춘 지의 100대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5. 배경 중 페코 스틸. 퍼코 스틸의 창업자이자 회장이다. 대학 졸업 후 기술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1962년 슐레 스틸이라는 철강회사에 입사하여 팩슨이라는 볼트 공법을 처음 개발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마크 크레스트 철강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부사장까지 역임하였다. 1974년 그의 나이 44세 때 페코 스틸을 창업하였으며 1980년 그가 개발한 주름잡이 빔은 세계적 개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미국 경량철골 분야의 60%를 점하고 있음. 아내의 권유. 창업의 계기. 당신은 사업을 해야 합니다. 월급쟁이 생활을 하면 먹고는 살겠지만 무한히 열려있는 기회에 한번 도전해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직장 생활이라는 것이 진흙 같아서 한번 발을 들였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발을 빼기가 힘들어지는 법이에요.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 실패하게 되면 내가 핫도그 장사라도 할 테니까 그만두세요. 배경 중의 회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 깊은 구석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다.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내 회사였다. 내 경험과 열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을 던져 내 회사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월급쟁이는 결국 월급쟁이였다. 6.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를 세계 최고의 브랜드로 만들어낸 인물이다. 1982년 대기업 부사장 자리를 버리고 불과 4개의 점포를 갖고 있는 작은 커피 회사 스타벅스의 마케팅 책임자로 합류하였다. 10년 전에 창업하였지만 아직 조그만 회사인 스타벅스에 합류하기 위해 창업자들을 설득하는 데 무려 1년이 걸렸다. 7만 5천 달러의 연봉, 다국적 기업의 부사장과 회사차 모두를 포기하면서
1983년 이탈리아 출장길에서 에스프레소 커피점을 보고 스타벅스의 비전을 제시하였으나 동의를 받지 못하여 1986년 스타벅스를 떠나 이탈리아 스타일의 에스프레소 바이닐 지오날레를 열었고 이듬해 1987년 스타벅스를 인수하여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웠다. 7. 이나모리 가지오. 일본 교세라 그룹의 명예회장이다. 쇼후 공업에 입사한 3년 차인 27세 때 세라믹 부품 회사인 교세라를 창업하여 세계적인 인류 기업으로 키운 일본 재계의 대표적인 원로 기업인이다. 교세라 그룹은 현재 총매출 4조엔 44조 원에 이른다. 그의 창업은 당시 그의 성실함을 지켜본 쇼후 공업의 부장의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 자본금을 마련하였고 그는 기술 출자를 지분으로 인정받아 창업을 하게 되었다. 8. 루치아노 베네턴. 패밀리 비즈니스가 세계적인 의류 기업으로 성장한 경우이다. 10살 때 아버지를 여위고 루치아노가 20살 되던 해 사남매 루치아노, 줄리아나, 질베르토, 카를로가 힘을 합쳐 만든 회사가 바로 베네퉁이다. 루치아노가 아끼던 콘서트나 아코디언 비슷한 악기와 카를로의 자전거를 팔고 친척들의 도움을 얻어 마련한 30만 리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 실패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직장 퇴근 후 오후 6시에 모여 일을 시작하였다. 루치아노는 영업과 마케팅, 줄리아나는 디자인을, 질베르토는 행정과 재무, 카를로는 생산을 각각 담당하였는데 첫 사업 아이템은 스웨터였다. 이 스웨터는 데이트 상품이 되었으며 3년 후 루치아노는 직장을 그만두었다. 이후 후염색법이라는 획기적인 생산 기술을 발견함으로써 섬유산업의 골칫거리였던 유행과 재고의 위험을 제거하고 일약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상은 공병호의 독서노트 창업자편 중에서 읽은 내용을 제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물론 그들이 성공하게 된 경영 철학이나 경영 노하우, 경쟁사 대응 전략, 고객의 니즈나 시장의 트렌드를 읽는 안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나 저는 우선 그들의 창업에 대한 용기와 결단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험이 미천하여? 나이가 어려서 아니면 많았어? 자금이 없었어? 기술이 없었어? 아이템이 없었어? 글쎄요. 답을 구하시려면 위에 소개된 창업자들의 자서전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다소 아쉽습니다. 제가 그 주인공이라면 오늘 K노트에서 답을 드릴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